안녕하십니까. CD교육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멋진 무기, 중요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무기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춘계 대공세의 선봉장이냐,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4 전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1월 들어와서 람슈타인 회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서방 국가들이 전차를 대량 공유해주자라고 했는데 독일이 못 주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주기로 했죠. 그런데 독일이 주기로 한 이 전차의 절대 다수가 레오파르트 2 A4,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주력으로 뛰게 될 전차가 레오파르트 2 A4인데 레오파르트 2에서도 A4, A5, A6, A7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퍼진 게 A4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우크라이나에 공급이 결정된 유럽 표준 3세대 전차 레오파르트 2입니다. 냉전 시대 때 서독이 서방 세계의 나토의 최전선이었죠. 서독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 동독, 그리고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서독과 또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그 제일 선봉에 서독이 서 있었기 때문에 서독은 전차 군단, 전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3,000대 정도의 전차를 갖고 있었는데 그 수적 주력 전차가 바로 그때 레오파르트 2였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감군을 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차를 중고로 마구마구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인데 폴란드에도 팔았죠. 아주 싸게 퇴역하더니 그냥 싸게 주자 해서 팔았죠. 그런데 그 폴란드가 지금 독일 야 뭐 어쩌라고 우린 그냥 보내 해서 폴란드 바로 옆이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국경이. 우크라이나 무너지면 폴란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는 지금 사활을 걸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니들이 허락을 해주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 레오파르트 2를 준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스타트가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 레오파르트 2 즉 유럽의 나토 국가에 대량으로 깔린 레오파르트 2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주력 전차가 되었죠. 자, 최대 200대 공급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계속 바뀌고 있어요. 2023년 1월 말 현재 레오파르트 2 A4 이 전차가 한 200대 가량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거의 확정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확대되어서 앞으로는 레오파르트 2가 A5, A6 버전까지 해서 한 500대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는데 어쨌든 1월 말 현재 한 200대 가량 확정되어 있는 물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독일 정부가 레오파르트 2 A5를 19대, 라인메탈사가 레오파르트 A4 51대, 그리고 스웨덴이 10대, 폴란드가 14대, 스페인이 30대, 핀란드가 30대, 그리고 노르웨이는 16대, 체코, 그리고 슬로바키아 뭐또 해서 198대가 지금 그 기증되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레오파르트 A4 우리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어떻게 태동됐냐? 미국과 서독이 MBT-70 이렇게 해서 우리 전차 같이 만들자. 왜냐? 소련이 보니까 T-64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전차를 만들고 있어. 그런데 지금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거 대비해야 돼. 우리 만들자. 2세대 전차, 뭐 M60 이런 거로는 상대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 1962년도부터 미국과 서독이 공동으로 MBT-70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전차를 만들게 된 겁니다. 보시다시피 뭐 전차 포신이 짧아요. 그래서 뭐 이러겠다 저랬다가 뭐 서로 안 된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1970년대에 쪽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봤을 때 야 무슨 1960년대 기술로 저런 걸 만들겠다고 웃기고 있네. 이때 이제 이들이 하고자 한 것이 헌터 킬러 능력, 그리고 무슨 뭐 유기압 현수 장치, 우리 K1이 또 K2가 하는 것처럼 무릎 꿇고 뭐 하는 거, 유기압 현수 장치에 뭐 자동 장전 장치, 그리고 무게는 52톤. 그래서 T-64보다 더 자동화된 그런 전차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쪽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MBT-70이라고 했고 독일은 KPZ-70이라고 사명을 했는데 그때의 교훈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서독은
독자적으로 신형 전차 개발 사업을 추진했어요. 1970년도인데 자, 서도 국방부님이 크로스 마파이 베그만사를 채팅방에 초대하셨습니다. 와, 진짜 이 미국 놈들 진짜 미사일에 미쳤네, 미쳤어. 아, 저러니 전차 가격이 미쳐 날뛰지. 야, 안 되겠다. 지난번에 그 포르쉐가 진행했던 레오파르트 전차 개량안 그 가져와서 우리 거 따로 만들자. MBT 시공하면서 아까 포신이 왜 그래 짧았냐. 미국은 야, 거기다 미사일 집어넣어 쏘면 되잖아. 라고 해서 미사일 쏘는데 포신이 왜 그렇게 길어야 돼?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쉐리단 전차처럼 엄청나게 짧게 만들고, 그리고 독일은 안 돼. 그래도 철갑탄 같은 거 있어야 돼. 그래서 길게 만들려고 하고 하다가 이제 쫑났거든요. 그래서 그 케일러 프로그램 말씀이세요. 안 그래도 그거 회사 차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설계한 여러 가지인데 원하시는 스펙 말씀해 보세요. 이러니까 이제 독일 국방부가 일단 주포는 105mm 좀 달아보고 라이브 메탈에서 120mm 활강포 나온 거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달아봐. 전차장이랑 포수가 따로 표적 획득 가능해야 되고 헌터 킬러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주행 중에 사격 능력 그것도 좀 집어넣고 속도는 시속 70km 정도 나와야 되지. 그리고 엔진 1500마력 집어넣고 방어력은 소련 놈들의 지금 115mm 전차포 그건 다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 마파이 베그만이 말씀하신 기능들은 그 KPZ-70 때 다 그 개발 구현했던 거예요. 시제차 만드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하고는 1970년도에 크로스 마파이 베그만이 신형 전차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금방 만들다고 했던 게 의외로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기대와 달리 아주 더디게 된 개발 사업인데 무려 16가지나 존재하는 각기 다른 설계안이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설계안은 이 프로토타입이 이런 거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뭐 레오파르트 1 그때는 뭐 2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냥 레오파르트죠. 서방에서는 그냥 미국에서는 레오파드 전차라고 했고 독일은 레오파르트.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예전에 쓰던 그 레오파르트 아니야? 라고 해서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자꾸 이제 바꿉니다. 그러다가 14번째 설계안에 가서 이렇게 각진 스타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레오파르트 2 A4 그 각진 스타일로 새롭게 만들어진 포탑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됐냐? 이때 이제 독일이 복합 장갑이라는 기술을 딱 가지고 나니까 야, 복합 장갑 이거 방어력 좋잖아. 그러면 굳이 경사 장갑 만들어서 뭐 방어력 더 추가하고 할 필요 없잖아. 우리는 당당하게 그냥 두부 장갑 딱 수직으로 딱 잘라가지고 딱 들이밀자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각형 장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패착이죠. 그리고는 16번째 안, 마지막 안에 가서 이렇게 이제 최종 픽스가 됐는데 이게 1978년도예요. 개발 착수 무려 8년 만에. 처음에는 뚝딱 만들어 드릴게요 했는데 8년 만에 완성이 된 최초의 양산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그 레오파르트 2 전차인데 이게 딱 나올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 센세이션을 일으켰냐? 세다 이거죠. 자, 스펙을 보면 길이는 7.7m, 폭은 3.7m, 높이는 2.4m, 전투 중량은 55톤. 어우, 셉니다. 지금 우리 K2, 현재 K2가 55톤, K1이 51톤이니까 이게 뭐 그때 당시 무겁죠. 엔진은 1500마력 디젤 엔진, 최소 속도는 시속 68km, 승무원은 4명, 자동 장전 장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명이죠. 조종수, 전차장, 포수, 그리고 장전수 이래서 4명이죠. 주무장은 44 구경장의 활강포 120mm입니다. 한문이고 부무장으로는 7.62mm 기관총 2정, 장갑제는 복합장갑, 그리고 센서 통합된 화력 통제 컴퓨터와 헌터 킬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헌터 킬러. 그러니까 다른 거 쏘면서 포수는 다른 거 쏘고 있는데 전차장은 또 다른 표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쏘고 나면 바로 또 전차장이 획득해 놓은 거 바로 그냥 또 쏠 수 있는 아주 신속하게 표적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3세대 전차를 만들었고 이게 세계 최초의 3세대 전차가 된 거죠. 왜냐? 미국이 M1 전차 조금 늦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등장과 함께 센세이션 일으켰어요. 당대 최강으로 주목을 받은 최신형 120mm 활강포인데 RH120 이 모델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K1, A1 전차 들어가는 바로 그 포입니다. 당시 초속 1530m를 구현해서
이 운동 에너지탄 기준으로 470mm의 관통력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또 더 발전해가지고 우리 K1, A1만 하더라도 650mm 이 정도 관통력을 이제 점점점 발전해서 그렇게 가지는데, 이때는 탄이 성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470mm 관통력.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105mm 포, 그러니까 M1 에이브람스 전차 105mm 포 초창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K1 전차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우리 K1 전차 105mm 포, 그게 이 L7포예요. 그 L7포의 이 강선포, 요게 초속 1485m. 요게 이제 관통력이 날탄 기준으로 400mm. 그러니까 7cm를 더 뚫는 거예요. 그래서 세다. 당시에 T-72의 125mm 포탄의 포구 초속 1715m. 빨라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빨라요. 그런데 날탄 기준으로 불과 245mm의 관통력이니까 T-72보다 2배 정도의 관통력. 세죠? 그래서 이야 이거 좋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120mm 활강포의 선풍을 일으켰고, 이 포가 뭐 일본의 90식 전차, 한국의 K1A1, 미국의 에이브람스 M1A1 다 그냥 이 포가 다 들어가게 됐어요. 완전히 서방 표준포가 됐어요. 자, 냉전 붕괴 직전까지 개량된 레오파르트 2, 이 표준형 A4 버전이 등장했는데요. 1985년도에 이 A4가 등장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쫙 깔았는데, 문제는 이제 A5, A6 요거 할 때, A5 할 때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확 쪼그라들어 버린 겁니다. 이 A4 버전 할 때 신형 탄약을 도입해서 관통력을 더 늘렸고,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를 개량해서 더욱더 정확하고 빠른 이 사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 소화 장치해서 승무원의 안전을 도모했고, C타입 신형 장갑차를 도입해서 복합 장갑의 성능을 더 강화시켜서 방어력을 소폭 상승시켰고, 이 전자장비가 좀 들어가니까 당연히 배터리가 성능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배터리 시스템 교체를 했고, 그리고 신형 동적 포구 감지기를 설치해서 이 사격 정확도, 기동간 사격의 정확도를 더욱더 높였다라는 게 A4 버전의 개량 포인트예요. 자, 이게 이제 1991년도까지 쭉 생산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이게 마지막에 냉전이 땅 끝나고 나니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다 판 겁니다. 중고로. 자, 탈냉전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확산 쫙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뭐 네덜란드처럼 그 색을 많이 샀던 나라도 있고, 또 뭐 터키나 그리스 이런 나라들처럼 중고로 쫙 산 나라들도 있고 해가지고, 여하튼 뭐 나토다 그러면 대부분 레오파르트 A4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량을 안 하죠. 왜냐? 이제 독일이 통일을 하고 나서 통일병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슈레더 총리, 요새 총리 예우 자격까지 박탈당했는데, 왜? 러시아에 워낙 돈을 많이 받아먹어가지고, 야, 통일병이 얼만데 군사비를 써. 그냥 외국에 팔고 개량하지 마.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슈레더 이후에 총리된 메르켈 장기 집권했죠. 야, 뭐 우리가 러시아랑 전쟁할 일이 있냐? 개량은 무슨 개량? PC주의자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차가 잃어버린 20년 해가서 답보 상태로 스탑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독일이 야, 전차 주자라고 하는데 겁이 나서 전차를 못 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성능이 너무 후지니까. 개량을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1980년대 기술에서 멈춘 레오파르트 2입니다. 나토 최약체 표준 전차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자, 나토 계속 훈련하죠. 미국은 계속 M1 전차를 갖고 오는데 M1, 그 다음에 M1A1, M1A2, 또 여기에도 뭐 SEP1, 2 뭐 계속 발전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은 그대로냐? 야, 쌍팔년도 때 사통장치 장갑차 실화냐? 우리는 계속 바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토에 이렇게 미국의 M1 전차가 있고, 근데 나토에서는 미국 M1 전차는 미국만 쓰죠. 그런데 다른 유럽에 있는 나토들, 하다못해 캐나다도 레오파르트 A4, 그리고 영국은 챌린저 2, 그리고 프랑스는 르클레르, 이탈리아는 아리아떼, 요렇게만 자기 애들 전차 쓰고 나머지는 전부 레오파르트 2 A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표준 전차인데 개량을 안 하다 보니까 최약체다. 자,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사실상 첫 실전 투입이 있었는데 2016년도 시리아에서 드러난 레오파르트 2 전차의 형편없는 성능이에요. 터키가, 튀르키예가 레오파르트 2 전차 많이 샀어요. 그러다가
시리아에 이제 IS가 준동을 했죠. 그 IS 때려 부수러 들어갔는데 튀르키예가 M60 전차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M60 전차 좀 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전차인 레오파르트 2, 딱 A4 이거 가지고 쑥 들어갔어요. 알바브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다가 한 개 중대가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 박살나 버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 알바브 전투는 2016년인데요. 시리아 북부 지역의 쿠르드족과 IS를 토벌하기 위한 유프라테스의 방패작전 중에 튀르키예 지상군이 대패한 전투입니다. M60 전차가 연이어 격파되자 당시 최강 전력이었던 레오파르트 A4를 알바브 마을에 투입했다가 구형 대전차 무기와 지뢰에 12대의 전차를 잃고 패퇴했습니다. 그러니까 RPG-7, AT-3 그리고 사제 폭발물 이런 거 밟고 막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중대 한 개 전체가 다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자, 이거는 그냥 포탑이 그냥 뿡 날아갔죠. 여기 전면, 전 측면 두들겨 맞고 갔는데 이 이유가 다 있어요. 세상에 전면에 장갑차도 얇은데 전면에다가 포탄을 또 적재를 해놨어요. 또 측면에 또 기름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맞아도 그냥 뻥뻥 나가는 겁니다. 측면은 기름통 있죠. 전면에 세상에 전면에 포탄을 갖다 적대를 해놨으니까 이따위 상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얼마나 방어력이 후지냐. 자, 이게요. 이게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탄, 날탄 방어력이죠. 이게 이제 케미컬 에너지, 화학탄. 그러니까 대전차 고폭탄, 대탄 방어력이에요. 그러니까 차체 전면, 여기 제일 세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탄 기준으로 280에서 340mm밖에 안 돼요, 방어력이. 이건 뭐 맞으면 다 가는 거죠. 또 차체 하부 100에서 200mm. 지뢰 밟으면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탑 전면 430mm. 이거 날탄 어디든지 맞아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대탄입니다. 이 포탑 전면 680에서 860. 그리고 이쪽은 800mm. 요거 요즘 현대의 대전차 미사일들 맞으면 다 갑니다. 그런데 조금 오래된 대전차 미사일은 포탑 맞아서는 조금 안전할 수 있어요. 요 포탑 전면은 약간 낮습니다. 그러나 차체 보십시오. 500에서 610mm. 그 차체 맞으면 다 가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포탄이 있어요. 600mm, 최대 600mm밖에 안 되는 대탄 방어 능력인데 대탄이 관통 능력 900mm, 1000mm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뚫고 들어가서 메탈 제트 확 뿜어내는데 그 안에 포탄이 잔뜩 적재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유폭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황당합니다. 황당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유리장갑이다. 맞으면 간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탄이 여기 있어요. 장갑 방어력 대탄 기준 600mm, 날탄 기준 400mm 밖에 안 되는데 여기 포탄이 있으니까 맞으면 그냥 유폭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그게 뭔가요? 1980년대 기술로 30년을 개량 안 하고 버텨온 레오파르트 2 A4 전차의 현재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포수 조준경 2차 대전과 똑같이 눈 하나 쳐박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전차장 조준경 그냥 여기다 쳐박고 그냥 이렇게 그냥 렌즈를 보는 거죠. 디지털 화면 보고 찾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여기다가 눈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고색창연한 사격 통제 시스템이다. 라는 거 개량을 안 하니까 우리 개원도 개량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토 최약체 3세대 전차다. 과연 우크라이나에서 제대로 활약할 수 있을까? 뭐 그렇지만 T-72보다는 좀 낫겠죠. T-72는 이거보다 더 못하니까. 그런데 이 상황 그대로 투입하면은 방어력이 너무 약해서 되겠냐. 그래서 여기하고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콘탁트 5 같은 거 그런 추가 증가 폭발 반응 장갑이라도 전면에 또 측면에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전쟁에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숫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좋은 전과 내주길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파괴가 좀 적당하게 된다면 야 독일 전차 저거 독일 그러면 뭐 차량에서는 넘버원인 줄 알았는데 전차는 꽝이네. 예전에 2차 대전 때 뭐 판터, 티거 그런 거 엄청나게 세서 독일을 레오파르트 이것도 셀 줄 알았는데 저 꽝이네. 그래서 역시 전차는 한국제 전차가 좋구나. 미제 전차 좋긴 좋은데 저건 뭐 열화우라늄 장갑 안 파니까 제쳐두고 한국제 전차가 좋구나. 똑같이 판터, 펜서 지금 이제 독일이 레오파르트 A7 가면서 또 KF-51 이런 거 만들면서 펜서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블랙팬서 이게 최고구나 라는 거 전 세계 홍보가 되는 비교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이기기 바랍니다. 레오파르트 A4 가지고. 오늘 조금 장시간에 걸쳐서 알무백 해드렸는데 이 전차가 큰 활약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전차 큰 홍보 대상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